자,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을 OX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루머하고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삼성 SDI 자료하고 한국전기연구원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제가 하나씩 문제를 낼 테니까 OX로 맞춰보세요.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난번 에피소드 때 잠깐 얘기했던 겁니다. 복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스마트폰을 수시로 충전하면 배터리에 좋지 않으니 완전히 방전 후 충전해야 한다. OX. X. X.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O.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자, 스마트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잖아요, 요새. 리튬이온 배터리는 메모리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주 충전해도 성능에 저하가 없습니다. 그럼 메모리 효과가 있는 어? 배터리도 있다는 얘기네요. 잠깐만, 우리가 내 거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6S가 무슨 리튬 이온 뭐 다른 거였잖아요. 아, 6S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고요. 아, 예, 폴리머. 세븐부터는 그러니까 어쨌든 다 리튬이온 배터리들은 메모리 효과가 없고 메모리 효과 잠깐 좀 찾아봤는데 그게 니켈 금속의 약간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켈 금속으로 배터리를 만들 때 메모리 효과가 있어서 전에 우리 CD 플레이어의 껌 전지인 니카드 전지나 니켈 메탈 전지 그때 판도라님 보여주신 그런 니켈이 들어간 전지들이 메모리 효과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전지 같은 것들 예전에. 네, 충전지 그렇죠. 그럼 지금도 AA 사이즈 충전지가 있잖아요. 이 AA 사이즈 충전지도 그것도 다 쓰고 난 다음에 완전 소진된 다음에 충전을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지금 왜냐면 AA 사이즈 충전지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 니켈 메탈 수소 전지거든요. 걔는 조금 구성 물질이 다르군요. 근데 그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쓰기보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충전기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에서 한 50 썼다. 그럼 이제 원래는 50을 다 0까지 쓰고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사람이 언제 다 쓰고 있습니까? 충전기에 넣으면 얘가 충전하기 전에 지가 0까지 만들고 충전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사람이 얼마나 귀찮은 걸 싫어하는데 당연히 그거 다 만들어야죠. 전문가들이 있다니까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대단하시네요, 다들. 자, 거기에 참고로 추가 말씀드릴 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0%에서 100% 전체 영역으로 쓰는 것보다는 20%에서 한 80% 영역으로 쓰는 게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충전 케이블을 꽂은 상태로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든다. OX. X. O. X. 답은 X입니다. 아닙니다. 또 틀렸어? 자, 충전용 전기의 일부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쓰고요. 일부는 네. 게임을 구동하는 데 쓰기 때문에 배터리 입장에서는 전혀 성능에 저하될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게임 하는데 배터리 충전을 동시에 하면 배터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오해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맞아요. 않다. 배터리는 그냥 충전되는 뭐 평소 상황하고 같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배터리랑 기계가 동시에 전기를 오래 받으면 뜨거워질 수 있죠. 이제 뜨거워지면 폰 같은 경우는 느려지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우리 지금 줌으로 녹화하고 있는데 제 아이폰을 제가 웹캠으로 노트북이랑 연결해서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했더니 아이폰이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아이폰 화면에 저는 그런 경고 화면 뜨는 거 처음 봤는데 온도계 그림이 뜨면서 아이폰을 사용하기 전에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우와, 신기하다. 그 화면이 뜨면 핸드폰 사용을 못 해요. 식은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안 있어요. 켜져요? 켜져 있는데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식을 때까지는 얘가 강제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충전이 완료된 후 계속 케이블을 꽂아 두어도 괜찮다. OX. O. X. 왜 나랑 반대예요? 계속 욱사랄님? 그래야 제가 재밌죠. 먼저 했거든요. O야. 이거 꽂아둬도 되게 만들었을 거야, 전문가들이. 이제 다 방전될 파악했어요.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그 아, 뭔가 정답. 흘러가고 어쩌고 이렇게 되고 과열되고 뭐 과충전이 돼서 어떻게 이런 거 이제 안 되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지난번에 그 크랑플님이 아이패드 밤새 충전기에 그 꽂아놓고서 네. 저걸 뽑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고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거 뽑아야 되는데 하면서 제일 먼저 그거 충전 케이블을 뽑았어요. 꽂아놓고 그거 안 뽑아서 불안하셨어요? 그랬대요. 네, 충전 케이블 꽂아놓고 정말. 100% 됐을 건데
그리고선 아침까지도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갖고 뽑았어요. 그거에 이제 답이 될 수 있겠죠. 와, 오늘 해결해 주세요. 아니, 저는 되게 안심하면서 지금도 제 아이패드는 24%인데 저는 자러 갈 때 꽂아놓고 갈 거거든요. 저랑 반대. X라고 말해주세요. 자, 정답은 O입니다. 자, 충전 완료된 다음에 케이블 계속 꽂아 두셔도 괜찮습니다. 안심해. 그래요? 클라폴, 아니 예전에는 안심하고 자. 방전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나만 다 틀렸네. 자, 일단 배터리 잔량이 100%라고 표시가 돼도요. 네. 계속 꽂아두면 더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100%라고 우리 눈에 표시가 되잖아요. 그게 네. 배터리의 전압을 재가지고 표시해 주는 건데 배터리 안에 있는 모든 셀이 완충된 게 아니래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충전하고 싶으면 100%가 뜬 다음에도 2시간 정도 더 꽂아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시간이 넘었어요. 10시간을 더 충전했어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당연히 배터리하고 충전기에는 과충전 방지 회로가 들어있습니다. 너무 많이 충전되면 아까처럼 문제가 생겨서 뭐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많이 충전됐다 싶으면은 충전을 중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대신에 그게 인증받은 충전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지 않은 충전기는 그런 과충전 방지 회로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증받은 충전기로 오랫동안 꽂아 놓으시는 거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제가 핸드폰은 삼성 걸 쓰고 있고 그리고 아이패드도 쓰고 있는데 사실 얘네 충전기가 꽂는 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무거나 꽂고 있거든요. 저도 아무거나 꽂는데. 그렇게 꽂았더니 아무거나가 아니라 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패드는 아니에요. 그 핸드폰 거를 아이패드에 꽂았나?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출력량이랑 반대로 꽂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헤드셋은 소니 건데 얘는 충전기가 따로 딸려오질 않았어요. 어딘가에 연결해서 꽂으라고 그 케이블 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데나 연결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 싶었는데 한 번은 아이패드 충전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이면 충전이 다 됐을 만한데 아직 안 됐네. 그래서 이거 반대로 꽂아서 느려졌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서로 충전기와 다른 기계를 연결하는 거는 문제가 될까요? 문제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맥북을 충전하는 케이블이에요. 그 충전기랑. 네. 그 충전기랑 케이블이 맥북용인데 제가 아이패드를 충전을 하면 되게 빨리 충전되죠. 되게 큰 용량의 충전기니까 빨리 되는데 저 얼핏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거를 하면은 빨리 충전되는 만큼 얘가 되게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차단되기는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거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거,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는 작기 때문에 노트북을 충전할 만큼의 큰 용량의 충전기로 했을 때는 얘가 과열이 돼서 뭐 폭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한 것 같은데. 반대로 느리게 충전하는 전압 같은 게 꽂아놓으면 전압이 적어서 느리게 충전이 되는 거죠. 늦게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절대 양 자체가 작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궁금한 게 있는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그 네. 충전기를 보실 때 충전기에 써 있는 전압하고 전류를 보세요? 안 봐요. 저는 항상 봐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보거든요. 5V, 5V에 1A냐, 네. 5V에 2A냐, 뭐 9V에 뭐 1.6A냐. 그걸 두 개 곱하면 대충 와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그것만 봐도 이 충전기를 여기 쓸 수 있겠다, 없겠다가 대충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5V에 1A가 정품 충전기로 나오기 때문에 삼성 충전기를 썼을 때 대충 그것만 맞으면 충전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컴퓨터에 있는 USB가 보통 5V에 0.5A인가? 그러니까 전류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아이폰에 끼면 굉장히 느리게 되죠.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를 보시고 판도라님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전압하고 전류를 내가 곱해봤더니
아이패드 충전기보다 너무 숫자가 큰데? 라고 하면은 좀 사용이 꺼려지실 수 있는데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쵸. 충전기에 써 있어요. 그런 거 이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꽂아놓고 자는 거 좀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는 당당하게 뭐 걱정해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했는데 반대로 저도 걱정한 적이 있긴 하네요. 그럴 때. 왜냐면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충전이 되다 못해 너무 열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주변에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 저희가 충전해야 될 것들이 기계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부분 충전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스마트하게 줄이고 싶어서 하나로 다 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다가 기왕이면 고용량의 맥북 같은 걸로 하나 가지고 다 여기도 꼈다가 저기도 꼈다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에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제 그러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의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답변했다고 하시니까 그렇답니다. 네, 어쨌든 전압을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와트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계에 적합한 건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계산을 하고 그 기계를 만든 거니까 아무리 차단할 수 있는 그 차단 범위를 정해놨다고 해도 좀 고려는 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아이패드가 정품 충전기가 고속 충전 어댑터를 안 넣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아이패드 사용자들 사이에 이슈가 됐던 게 내 아이패드 맥북 충전기로 충전하면 고속 충전 된다 안 된다 되는데 뭐 발화 없고 안전하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좀 애플이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항상 그게 빨리 충전하고 싶으니까 야 아이패드 이거 빨리 충전하고 싶은데 맥북 충전기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 질문 또 있어요. 그 요즘 충전기 보면은 충전기 그 플러그에 꽂는 충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USB로 해서 연결해서 나오는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은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낄 수도 있게. 그죠? 그러면 몇 암페어, 몇 볼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 충전기에 대한 그 몸통에 대한 건 거죠. 그 연결되는 선의 문제가 아니라 선은 그냥 어느 기계로 연결하기 위한 장치인 건 거죠. 장치인데요. 케이블도 그 전압이나 전류를 받아줄 수 있는 케이블이 있고 못 받아주는 케이블이 있어요. 오리지널을 써야겠네요. 다 기계에 맞게끔 나온 것들이니까 그쵸. 요 기계에 맞게 나온 걸 쓰고. 자, 그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급속 충전을 하면 배터리에 나쁘다. 나쁘다. X. O. 저는 O. 또 목사발리랑 다르네. 저도 X. 나만 다른 거예요? 나 O. 나쁘다.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근데 좀 자, 갸우뚱하게는 되네요. 어쨌든 판매를 하는 거를 또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니까 판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처럼 용량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막 너무 큰 걸로 충전하면 또 무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답은 아닙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급속 나또 틀린 충전을 거야? 해도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저 정말로 답지를 주지 않았는데 어쩜 이렇게 답 틀릴 수 있죠? 그러네요. 아니, 그래도 왜냐면 좀 저랑 답이 반대로 달라야겠죠. 계속해서 그래요. 자, 급속 충전 또는 고속 충전은 보통 80% 충전할 때까지만 빠르게 충전하고요. 나머지 20%는 천천히 충전합니다. 왜냐? 끝까지 고속으로 충전하면 그땐 정말 배터리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속 터지나? 그러니까 대신에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받은 충전기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충전 속도가 자동으로 제어되는 거는 인증된 충전기를 써야 안심하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가 더 빨리 ढ는다. 네. 맞아요. O. 네. 이건 O. 네, 맞아요. 만장일치. 그렇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배터리 내부의 화학 반응이 느려져가지고 이제 이온들의 이동 속도가 저하되거든요.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은 내부의 저항이 증가해요. 그럼 이제 전압이 낮아지고 추운 날에는 배터리를 그 외부에 바로 꺼내놓기보다는 뭐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보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워가지고 방전된 배터리가 있다고 하면 한 30분 정도 따뜻한 곳에 두면 다시 살아나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아니고 제가 이것저것 보다가 재미난 상식이 있길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다 쓴 배터리 잠깐 살리기인데요. 지난번에 판도라님이 다 쓴 건전지 깨물어서 쥐어 짜내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어머.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다 쓴 배터리 냉장고에 넣어 살리기입니다.
다 쓴 배터리를 냉장고에 넣으면 조금 살아나는데 이제 그거는 뭐 냉기가 배터리를 살린 거 이런 거보다는 어떤 거냐면요. 원래 다 쓴 배터리도 그냥 놔두면 조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 우리가 그 수세미 나중에 물 짠다고 쭉 짰지만 그 수세미가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되고 다시 짜면 물이 조금 더 나오잖아요.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다 쓴 배터리도 안에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잔류 전기가 있는 건데 이게 어차피 생길 잔류 전기인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류 전기가 어차피 생길 게 조금 빨리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은 배터리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망가뜨릴 수 있어서 정말 긴급한 상황에만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단축시킬까요? 아까 추우면 배터리가 빨리 닳는댔잖아요. 그게 활동이 저하돼서. 그리고 근데 그게 수명이 닳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추우면 움직임 저하가 돼서 빨리 닳는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잔류 전기를 쓸 수 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더는 배터리에 무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면 아까 그렇게 추운 날 자주 노출을 시키면 배터리가 수명이 빨리 닳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배터리가 추울 때 수명이 빨리 닳느냐? 배터리의 수명이라는 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100%가 0%가 되느냐 3년 쓸 걸 2년 쓰느냐거든요. 근데 보통 수명이 닳는다는 얘기는 3년 쓸 걸 2년 쓴다 얘기인데 지금 아까 문제는 100%가 0%로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잔류 전기를 쓸 수 있다고 해서 냉장고에 넣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저도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항상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배터리의 내부 저항이 올라가서 그 이온들이 못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은 그와 동시에 배터리가 어떤 평형화, 그러니까 배터리 내부의 셀들이 모두 고르게 전압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이 우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져서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거는 그때는 배터리 내 모든 셀들이 에너지를 평형하게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온이 활발하게 못 움직이는 게 더 강한 현상인 거고, 이미 배터리를 다 써서 배터리가 더 방전될 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에서는 아마 배터리 내부에 있는 셀들이 한쪽에 쏠려 있느냐 아니면 잔류전기가 고르게 퍼지느냐, 이게 그런 상태에서는 우세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아마 그 현상은 동시에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이렇게 답은 했지만 답은 잘 모릅니다. 대답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는 혹시 배터리 쪽 일하시는 분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이렇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재밌네요. 질문하는 이렇게 상식 저희가 잘못 알고 있던 그렇다더라라고 하던 소문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클랑폴님이 잘못 알고 있어요. 저만 그렇죠. 저만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렇다더라 하고 쓰고 있었는데 아닌 게 많네요. 생각보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청취자분들도 배터리 지식이 많이 늘어나셨기를 바라면서, 자, 2부에 걸쳐서 배터리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 배터리는 충전해야 제맛이다. 내용을 잘 안 들으신 게 아닌가. 내용을 잘 들으신 게 맞나 싶긴 한데. 네, 맞아요. 묵사발님께서 지금 연습실을 하나 운영하고 계신데, 연습실 이름이 채울충 연습실, 채울충 스튜디오입니다. 채워야 맛이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게 무선 전화기가 아닌 것 같아. 집에 오면 유선 전화기야. 항상 스마트폰을 전원에 연결해 쓰시는군요. 그렇죠. 되게 길어. 2m짜리 쓰고 있어요. 2m짜리. 저는 끝까지 무선으로 쓰는데 옆에 있어도 저 옆에 이렇게 늘 연결하시는 있는데 묵사발님과. 그러게요. 저 옆에 남의 거 있으면 비었다 그러면 그냥 일단 꽂고 보는데. 이거 꽂을 걸. 그래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아무튼 100년 동안 충전 없이 쓰는 거 제가 못 쓰게 되더라도 너무 궁금해서. 나오기를. 예, 그 전에
제가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상하고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장난처럼 얘기했던 건데 이게 또 개발됐고 실제로 지금 이미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게 상용화되는 거를 눈으로 보고 싶다? 그런 생각과 이제 이렇게 긴 시간 통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의외로 배터리랑 관련된 건 주식에 그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즘에 대세 어디를 가나 배터리가 없이는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그 뉴스도 좀 더 알고 보는 것 같다? 예, 그런 느낌이 최근 뭐 한 달 동안에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유익했습니다. 저에게는. 예, 감사해요. 역시 이런 분야는 아마존님이 설명해 주셔야 제맛이다. 네, 중간에 이게 설명을 참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비유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제일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과랑은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배터리가 우리가 충전하는 거 이외에도 또 아까 뭐 심장 기계나 이런 데에도 이제 쓰인다고 하니까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또 상용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몰랐던 저의 부족한 상식을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배터리 지식은 4주 이상 가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배터리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사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해수전지를 연구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리튬이 비싸요. 그래서 리튬 대신에 지구에 흔하게 널린 나트륨을 사용하는 전지도 차세대 전지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선 충전 범위를 넓히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전기차가 무선 충전 장치 깔아놓은 도로 위를 달리는데 주행과 충전을 동시에 하는 걸 성공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무선 충전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길이나 건물에서 와이파이 잡는 것처럼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날도 언젠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판도라님의 충전 안 하고 전기를 계속 쓰고 싶다는 소원을 오늘 당장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언젠가 분명히 가능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라신다면 배터리 회사 중에 좋은 기술을 가진 곳에 투자하는 것도 기술 발전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